요즘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피디님. 어떤 분들일까요? 마케팅 망쳤다. 지금 많이 꼬였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이유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애매한 거예요. 파편의 어떤 정보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 마케팅 하면 된다. 저 마케팅이 맞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되게 얘기들이 많거든요. 제 입장에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진짜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걸 얘기 드릴게요. 지금 마케팅 망치셔도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은 역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셔서 역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모든 마케팅의 정답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사업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 마케팅을 많이 해요. 장사 마케팅. 장사 마케팅이랑 사업 마케팅은 다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다른지 아세요, 피디님? 장사 마케팅은 뭔가 내 메뉴 맛있어요 하는 것만 장사 마케팅인 걸까요?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장사 마케팅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마케팅이에요. 당장에 이걸로 얼마를 벌어야지 라는 마케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속임수 같은 게 장사 마케팅에 속하는 거예요. 50% 할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를 샀을 때 하나가 50% 할인이야. 예를 들면 이건 속임수야. 약간의 어떤 트릭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사업 마케팅은 아예 반대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 보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사업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장을 차리거나 장사든 사업을 시작할 때 마케팅 관점을 사업 마케팅의 관점으로 처음에 봐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은 매장 하시는 분들 오프라인에서 그분들이 처음에 매장을 차리고 가장 처음에 하는 게 그 플레이스 세팅 같은 거거든요. 뭐 미용실이든 식당이든 뭐 헬스장이든 다 똑같아요. 이걸 안 하면은 손님이 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하는 능력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 그러니까 이거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랑 노동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많이 생각치를 못해요. 근데 이거는 한번 내가 잘 해놓고 관리만 잘 하면은 꾸준히 나한테 이득을 주는 마케팅 수단이에요. 이게 사업 마케팅입니다. 근데 장사 마케팅은 뭔가 하면 이거 당장에 돈이 안 되잖아. 이거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이거보다는 현수막에 더 집중하고 배너에 더 집중하고 메뉴판에 더 집중하고 오프라인 마케팅에 더 집중합니다. 전단지 돌리고. 물론 전단지나 현수막이나 배너나 뭐 메뉴판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 마케팅은 내가 당장에 지금 돈은 못 벌더라도 무조건 초반 세팅을 해놔야 되는 게 사업 마케팅이에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장을 기준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지역 타겟 광고, 당근 타겟 광고, 이제 페이스북도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뭐 요즘엔 이제 스레드도 하나의 세팅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업 마케팅 영역에서 나중에 어마무시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줍니다. 제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세미나를 하거나 강의장에 가서 개별로 상담을 가끔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의 매장을 보려면은 제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보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를 딱 들어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진 올려놓으시고 말도 안 되는 메뉴, 가격, 소개, 오는 길, 리뷰 관리 이런 거 말도 안 되게 해놨어요. 매장을 차리는 데는 한 2억 투자하셨어요. 근데 이 플레이스 세팅이나 지역 타겟 광고 세팅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 뭐 한 50만도 투자를 안 했어. 당장에 우리는 장사 마케팅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당장에 돈이 될 수 있는 거. 플레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보면 되냐면 제가 한 4년 전에 만든 영상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온라인 그냥 간판입니다. 간판 안 달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온라인 간판이라는 게 한 번 이 온라인 간판 달려면은 뭐 돈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시간이 좀 들어갑니다. 세팅하는데. 근데 이걸 한번 해놓고 나면은 계속 그 간판 때문에 손님들이 우리 매장에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라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매장 차리는데 1, 2억 들어가는데 플레이스에 100만 원 투자하는 거는 힘들어해. 하루에 1시간 투자하는 거는 싫다고 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장사 마케팅에만 치중된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에 꼬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마케팅이 이미 폭삭 주저앉았는데 계속 심폐소생술 마케팅을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심장에다가 제세동기만 되고 있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예를 들면 제세동기 한다고 사람이 살아나나요? 식물인간 됐으면 왜 식물인간이 됐는지 파악을 하고 재활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아주 천천히 재활 치료가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망했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살려내지? 막 계속 심장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 그리고 뭐 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보약을 어디 가서 지어와. 아니, 지금 수술실 들어가서 이 개복 수술 해야 되는데 보약 지어와 가지고 아유, 이거 먹으면 낫는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너무 답답해서 마케팅이 망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저는 하라고 늘 조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 타겟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우리 매장 반경에 있는 손님들이 내 타겟이 될 수도 있고요, 온라인에서까지 확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지역 타겟인 거죠. 성별, 나이, 직업, 아니면 성향, 이것도 다 타겟에 속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페르소나라고 부르는데, 페르소나 정할 때 고대 그리스랑 로마에서 그 연극에 사용하는 그 가면을 일컫거든요. 어떤 하나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 나의 어떤 타겟 페르소나는 누구냐 했을 때 페르소나를 정하는 방법이 나이도 있을 거고 성별도 있을 거고 그것도 맞긴 한데 그 사람이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할 때 페르소나를 어떻게 정해놨냐면요, 동네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시는 45세 김정국 씨, 그분은 프랜차이즈를 오픈하시고 나서 2년이 되셨고요. 하루의 매출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오십니다. 매장의 평수는 30평 내외이고요. 프랜차이즈를 2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안 하고 개인 브랜드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집에 자녀가 2명이 있고 와이프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쉬는 날이면 매장에 와서 그분의 일을 도와드립니다. 이게 페르소나입니다. 엄청나게 명확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하든 헬스샵을 하든 미용실을 하든 네일샵을 하든 어떤 뭐 닭강정을 팔든 우리 매장에 올 수 있는 사람의 타겟 페르소나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걸 적어야지만 마케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플레이스를 하더라도 이 타겟 페르소나가 없으면 키워드를 못 잡아요. 우리 매장과 연결되는 키워드를 잡아야지만 손님들이 그 키워드를 타고 플레이스에 들어왔다가 쿠폰도 다운받고 어떤 메뉴를 파냐, 뭐 소개글도 보고 뭐 가는 방법도 보고 메뉴도 보고 가격도 보고 이러면서 우리 매장까지 오게 되는 건데, 타겟 페르소나 없이 그냥 떡 오픈해가지고 플레이스도 그냥 대충, 그러면 손님들이 타고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타겟 광고를 할 때도 이 광고를 만들 때 그 사람만 타겟해서 만들면 돼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브런치 매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 광고를 만든다, 아니면 플레이스에서 쿠폰을 발행한다, 아니면 플레이스에 소개글을 적는다, 이런 거 했을 때 나는 42세에 자녀가 유치원생이고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어머님들 3, 4, 5 모여서 브런치를 가끔 즐기는, 뭐 남편의 소득이 얼마이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이 내 타겟이야 라고 정하면은 광고를 만들 때 엄청나게 명확해집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 무조건 오게 광고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은 그 광고에 들어가는 카피, 이미지, 영상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쇼츠를 만들어서 그걸 광고를 태운다고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모델이 20대 대학생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아까 42세의 주부가 돼야 될까요? 42세 주부. 당연하죠. 근데 그걸 정해놓지 않으니까 그냥 와 브런치, 와 예쁘다, 이것만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모든 매장 다 그렇습니다. PT샵도 마찬가지예요. PT샵이 물론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내 의지로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타인의 힘을 빌려서 운동을 하고 싶은 그런 니즈도 있을 거잖아요. 내 타겟 페르소나는 누구냐 이 말이죠. 진짜 몸을 엄청나게 좋게 만드는 사람이 타겟이 될 거냐, 아니면 일반인들 중에 우통 깠을 때 약간 매력적인 몸매, 이게 타겟이 될 거냐. 저는 후자를 더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선수가 되려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뭐 해변에 갔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신감 있게 위통을 벗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저도 그래서 지금 PT를 맡고 있는데 이 뱃살이 잘 안 들어가.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타깃 페르소나가 되는 거예요. 42세에 권프로라는 손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배가 살짝 올챙이 배야. 그래서 늘 상탈을 하기 전에 이 배 때문에 고민을 해. 그리고 항상 배에 힘을 주고 다녀. 왜? 뱃살 나오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이런 타깃 페르소나를 정해놓으면 광고를 할 때도 그 카피를 그렇게 적을 수 있겠죠. 40에 올챙이 배 3개월이면 끝납니다. 뭐 이렇게 카피를 잡으면 제가 보면 우와, 당장에 가고 싶은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페르소나를 무조건 저는 좀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미지나 영상도 말씀을 드렸는데 플레이스나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당근도 마찬가지고 스레드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플레이스의 이 대표 사진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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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해서 진짜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한번 그 대표 사진들을 보시고 사람들이 우리 플레이스에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생뚱맞은 사진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매장의 대표 메뉴는 곰탕이니까 곰탕 사진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냉면을 치고 우리 매장에 들어온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 플레이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이 곰탕 사진을 냉면으로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당연히 바꿔요. 바꿔야죠. 냉면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들어왔는데 대표 사진에 곰탕이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빨리 나가겠죠. 그러면은 오래 머물지 않겠죠. 그러면은 플레이스의 점수가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인스타그램에 어떤 광고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릴 때 사람들이 냉면에 더 많은 니즈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곰탕을 얘기하면은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즈에 맞춘 사진, 영상,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는 조금만 찾아보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플레이스 안에 들어가 봐도 되고, 아니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고, 아니면 전체적인 트렌드를 검색을 해봐도 되고, 뭐 썸 트렌드나 아니면 네이버 키워드 광고 도구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리고 많잖아요. 뭐 자비스도 있고 키워드 사운드도 있고 키워드 마스터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 우리 알아볼 수 있는 게, 그 니즈를 확인하고 그 니즈에 맞춰서 사진도 바꾸고 카피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은 망했던 마케팅도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후기입니다. 후기. 저는 여기에 목숨 걸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목숨 걸라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망했던 마케팅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살려냈어요. 진짜 폭삭망한 매장도 많이 살려냈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온라인에서 파시는 분들도 이걸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식당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비싸봐야 뭐 한 50,000원짜리 팔잖아요. 저는 100만원짜리도 팔아봤고 이걸로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도 팔아봤어요. 후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후기는 고객들이 봤을 때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남긴 실질적인 후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예전에 한번 과징금 먹은 적 있잖아요. 후기를 의도적으로 일부러 조작해가지고 달아가지고. 근데 걔네들은 과징금 먹어도 돈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후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상품들을 구매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개인 매장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후기 조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저는 후기를 조작하는 거는 일단은 사업 마케팅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닌 거야. 후기를 조작하는 건 장사 마케팅이야. 그러니까 쿠팡도 장사 마케팅을 한 거지. 이미지가 완전 실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팡 후기를 잘 안 보잖아. 그리고 쿠팡 후기는 처음에 들어가면 별 5개부터 보여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 제공해준, 그러니까 판매자에서 물건 제공해줘가지고 후기를 쌓은 상품도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쿠팡 후기를 다 별 1개씩 보는 사람도 이제 많아졌어. 왜냐면 이제 안 믿는 거야. 그거 장사 마케팅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업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후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조작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는 방법을 쓰셔야 돼요. 제안을 하고 어떤 형태의 후기를 내가 받으면 좋은지를 알고 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남기게끔 유도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플레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후기를 보면은 추천순으로 뜨기도 하고 최신순으로 뜨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기본값은 추천순으로 나오잖아요. 플레이스 들어가면. 근데 추천순은 다 좋은 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최신순으로 들어가 봅니다. 거의 90%의 사람들이 최신순을 봐요. 요즘도 괜찮나? 내가 당장에 일주일 이내로 갈 건데, 아니면 내가 당장에 지금 바로 가려고 검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괜찮나 싶어서 최신순을 눌러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최신순에 진짜 안 좋은 리뷰가 하나 달려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돼? 삭제를 못 하거든요. 네이버는 조작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을 최대한 잘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똑똑해져가지고 안 좋은 리뷰가 있다고 해서 이 매장을 선택 안 하거나 구매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에서 이건 괜찮아 라는 게 있으면 구매를 합니다. 그 매장에 가요. 예를 들면 리뷰에 안 좋은 댓글이 이런 게 많이 달렸어요. 주차하기 진짜 개빡셌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게 갔다 와서 다음부터는 갈 생각이 없네요. 만약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리고 별 1개야. 예를 들면, 물론 지금은 뭐 네이버가 별점이 없어졌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걸어갈 건데?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답글을 달 때, 손님 너무 죄송하다. 저희가 주차비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손님한테 안내를 못 해드렸다. 다음에 오실 때는 주차비 지원이 가능하니까 꼭 오셨을 때 미리 말씀해 달라. 그리고 열심히 해서 주차장도 마련할 수 있겠다. 찾아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주차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리뷰를 우리가 플레이스는 더욱더 리뷰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지수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리뷰에다가 이런 키워드 써달라, 저런 키워드 써달라 얘기를 하잖아요. 지역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소형 키워드 찾아가지고 그 키워드에 우리가 상위 노출되려면 손님들이 그 키워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써달라고 안내지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테이블에 막 붙여놓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계적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스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그래서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 놓을게요. 뭐 한 1, 20분짜리 강의가 아니고 1시간 정도 됩니다. 이 강의를 보시면 플레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진짜 폭삭 망한 마케팅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달아 놓을 테니까 피디님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장사 마케팅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사업 마케팅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마케팅이 완전 망했거나 내가 역전해야 된다 하시면, 그 식물인간 된 사람 제세 동기로 자꾸 그 가슴만 대지 마시고, 당장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한약 지어가지고 먹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재활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내용들 조금 기니까 여유 되실 때 꼭 보시고 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무료 영상 많이 제작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요. 댓글로 이런 것도 궁금해요 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다음에 피디님이랑 같이 기획해서 그런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저 숱 많다고 그 댓글 많이 좀 달리는데, 실제 저 숱이 많습니다. 이게 뭐 카메라 조작이 아니고요. 숱이 좀 많은 거예요. 어머니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프리만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